안녕하세요. 마술사 한설입니다. 억텐을 끌어올리지만 사실 굉장히 피곤한 퇴근을 하고 연습실로 넘어왔습니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집으로 안 가고 이거 찍으려고 지금 연습실에 왔어요. 지금 9시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떠들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다행히 신나게 연습실로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보면 좋을지 차에서 운전하면서 쭉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초반이니까 좀 자극적인 것들로 가야 되지 않을까. 후킹을 하려면 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술에서는 표절보다는 카피라는 말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우선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술을 하면서 표절, 카피를 하는 게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표절, 카피를 많이 당했던 피해자 입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니는 오리지널만 만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저는 마술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카피를 하고 그걸 통해서 마술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저만의 스타일을 찾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의 마술들, 클래식한 마술들, 근처 동료의 마술들도 이 부분이 이 사람의 장점이고 되게 신기하고 뭔가 맛있어, 그러면은 저걸 한설이화 시켜봐야지, 이렇게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마술사는 미네무라 겐지 그리고 토파즈라는 마술사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미네무라 겐지 마술사의 마술을 모방도 해보고 그걸로 돈을 벌고 그러진 않았지만, 토파즈 마술사의 마술도 모방을 해보고 그걸 같이 섞어서도 해보고 그러면서 무대라는 걸 설 수 있게 되었고, 마술을 하면서 이것저것 따라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이런 식으로 구성했고 이 트릭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루틴이 만들어져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거야, 그러고 나서 막 영상도 엄청 보고, 그 당시에는 GPT가 없었으니까 제가 질문하고 제가 한참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또 내놓고 이러는 게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피와 표절을 하면서 마술을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까지는 아니고 좀 제가 일찍 성공을 해버려가지고 마술계에서는 미네무라 겐지와 토파즈를 결국 만나게 됐을 때 유일하게 제가 마스터라고 부르는 두 분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이제 선생님 아니면 선배님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대부분 이제 외국인이니까 이름을 부르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제가 토파즈와 미네무라 겐지 마술사님들에게는 마스터라고 제가 존칭을 하면서 엄청난 존경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도 얘기를 했었고, 제가 그동안 궁금했었던 그 원리들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생각과 고찰에 대한 답변도 얻기도 하면서 저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를 충분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술을 하면서 만나게 되면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꽤나 많이 했기 때문에 저를 굉장히 잘 챙겨주고 신경 써주고 좋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절을 했다고 해서 이들이 저를 싫어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해주고 응원해주고 도움을 더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었습니다. 제가 표절을 당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CD 마술은 너무 많습니다. 초반에는 저는 되게 민감했어요. 왜냐면 세계 마술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싶고 활동도 하고 싶고, 그런데 누군가 내가 만든 기술과 내가 만든 연출을 먼저 어딘가에 나가서 선보인 다음에 그걸로 자기 것처럼 낙인을 찍을까봐 엄청 숨겼고, 영상 찍히는 것 자체도 되게 폐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싫어했고, 영상 찍힐 것 같은 그 상황도 굉장히 싫었고, 그래서 엄청 까칠했었습니다. 근데 더 열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나쁘게 표절 카피를 했던 경우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제 마술을 수업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서 수강생들한테 그걸 돈 받고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알려주지도 않았던 그런 마술들을 본인들이 직접 파서 제 액트를, 제 음악과 함께 그 루틴을 수업
커리큘럼으로 판매를 하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그 학생이 한 몇 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그 회사 소속 마술사가 됐나 봐요. 어디 가서 그 공연을 하는 영상을 제가 접하게 됐을 때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미니홈피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랬더니 그 학원의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 학원 학생이다, 자라나는 새싹한테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제가 만든 마술을 남이 이렇게 따라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걸 학원에서 돈 주고 알려준 루틴이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괜찮긴 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예민했던 입장에서 누군가 내 마술을 허락도 없이 심지어 그걸 돈 주고 판매를 한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선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무언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 저답게 업그레이드를 한 무언가의 기믹이 있었어요. 뭐 온전히 이걸 내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기믹을 한국에서는 그때 안 썼어. 대부분 그 개량된 버전이라는 그 개념이 없이 그냥 그 마술 자체를 잘 안 하던 때였어요. 그때 제 액트에 넣어서 공연을 좀 몇 번 했었는데, 그때부터 거의 유행이 되다시피 웬만한 대회 나가는 마술사들이 다 그 기믹을 쓰게 되는 거야. 어느 날은 좀 가까운 애 딱 잡았다 이놈 하고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도 저 마술사 보고서 생각해놓고 따라한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어디선가 있었던 클래식 트릭을 가지고 와서 개량을 한 거지만 그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영향받은 게 아니라 나도 거기서 봤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그 표절을 안 좋아하는 쪽의 입장이라고 되고 있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한국말은 끝까지. CD 마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어디선가에 공연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 소재,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원리들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액트를 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저도 미네무라 겐지, 토파지의 마술에 영향을 받아서 마술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저를 따라 했던, 표절을 했던, 영향을 받았던 몇몇은 저를 존경하지 않고 좋아하는 마술사가 아니라는 듯이 쌩까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개무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참 괘씸하더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저만의 솔루션이 있는데, 내가 날 따라하는 무언가들 그 기미, 연출, 아이디어 노트에 쫙 박아놓고 5년, 6년이 뭐야 거의 10년을 안 꺼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마술계가 내가 하는 마술의 영향이 없이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참, 지금 생각하면 진짜 참 나도 치사하고 나빴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던 때였어서 마술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걸 안 꺼내는 걸 굉장히 뿌듯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 아내랑 연애 시절 때부터 제가 근심 걱정을 하면서 상담을 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무언가를 새롭게 꺼내면 사람들이 자꾸 가져간다. 그래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다. 그랬더니 제 아내는 오빠는 또 만들면 되잖아 라고 했는데, 만들면 되죠 당연히. 근데 괘씸한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왜 나는 뿌리가 카피, 표절을 하면서 마술을 발전해 왔으면서 왜 남들이 나를 카피하면 나는 싫어할까를 생각해보니까 존중이 없었고 인정이 없었고 뻔뻔했고 훔쳐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저를 따라하고 저를 배우고 저를 좋아해주는 많은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화난 거는 사실 없었어. 나를 좋아해서 따라해줬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반박을 하거나 뭐 화내거나 하지 말라고 했던 적이 전혀 없고, 이왕 할 거면 더 잘해라 하면서 알려주면 알려줬지, 태도가 좋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까칠하게 리액션이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표절의 본질은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자를 무시하고 분명히 딱 봐도 영향을 받았으면서 그거를 자꾸 숨기려고 하고 그걸로 인해서 부가적인 이익도 창출하게 되는, 진짜 그 훔쳐가는 그런 형식의 표절과 카피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향 받았으면 좀 좋다고 인정합시다. 그냥 인정 좀 해주세요. 나 너 마술 좋아서 나도 이거 한번 넣어봤다. 아 그래? 좋아. 내가 이런 거 좀 더 만들어가지고 또 공유도 해줄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표절을 하게 되면, 카피를 하게 되면 그 원작자에 대한 인정, 존중,
그리고 내가 그걸 고스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까지도 저는 하나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똑같이 하는 것보단 조금 더 나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더 발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니까 표절은 일부 태도가 불순한 나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꼭 필요하다. 그것이 발전을 하기에 정말 좋은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100% 오리지널을 짜라 이런 뜻이 아니라 더욱더 원작자와 내가 영향을 받았던 사람에게 존중의 뜻을 표현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술계에도 이런 표절과 카피에 대한 안 좋았던 사례라고 해야 되겠지? 밖에서 보면 싸우니까 재밌어 보이거든요. 무언가 하나를 브랜딩하고 런칭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1번이잖아요. 그러면은 꼭 똑같은 게 하나 더 나와요. 그러면은 나중에 정보를 들은 사람은 누가 원작인지 몰라. 근데 대부분 이 시장의 업계에서는 저 사람이 원작이고 이 사람이 따라했네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시장 외적으로 나아가서 다른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먼저 접한 사람이 무조건 자기가 먼저라고 우기면 그게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가 만들어지면 그걸 따라하는 사람이 생기고 비슷한 것들이 나오면서 싸우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욕을 먹고 누군가는 쪼잔한 사람이 되고 이게 어떻게 다 네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표절하는 방법 그냥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이 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누군가 두 번째 아류가 나옵니다. 뭐야 표절했네? 카피했네?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때 따라하시면 세 번째 표절을 하게 되는 순간 뭐야 이거 트렌드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따라하시면 트렌드가 됩니다. 욕도 좀 덜 먹고 남들 만들어 놓은 거 뭐 두 가지의 선례가 있으니까 조금만 변형해서 나답게 하고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마술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했던 부분 있죠? 내가 이거를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나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까지도 함께 해주면은 좀 더 행복하고 밝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제가 일반화해서 다른 분들의 생각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는 없지만 마술뿐만이 아니라 그림이나 노래나 뭐 연기나 비즈니스 쪽에도 다 뭐 하나가 나오면 아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또 트렌드가 되는 그런 시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만큼은 우리 같이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생활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